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선익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관련 개인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제로에서 시작해서 합격시까지 많은 노하우를 체득하셨을 텐데요. 지난 3년간 다양한 관광통역 안내사 분들을 만나며 느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선익이 알려드리는 관통사 면접 7대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시험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시험은 국가관이나 사명감, 그리고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 품행이나 성실성, 그리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가지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광통역 안내사 합격 전략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통사 면접은 언어 시험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통사 면접 시험을 오픽이나 토스 같은 언어 능력 테스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시된 시험 항목을 보시면 올바른 국가관과 태도, 자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미래의 민간 외교관을 뽑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 시험이 중심이라면 시험 과목에 해당 지식에 대한 언어 테스트라는 내용을 기재해 놓았겠지만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언어 테스트라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합격하시는데 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세를 갖췄을 때 면접관들은 합격을 시킬 질문을 할지 또는 떨어뜨릴 질문을 할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면접 시험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초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상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용모와 복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층 면접이라면 이 사람이 어떠한 답변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10분에서 15분 동안 본인의 장점과 특징을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두 번째 면접 전략으로는 면접관을 존중하는 복장을 착용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면접을 보실 때 100% 정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100% 정장을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면접 시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테이블도 마찬가지인데요. 멋있는 복장과 용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인 면접관들은 복장으로 기본 태도나 마음가짐을 평가하게 될 텐데요. 대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바로 앞에 응시생이 정장을 착용했다면 그렇지 않은 저는 면접관에게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분이 면접을 볼 때 고사실 복도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겉옷이나 가방은 맡겨둘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장 정말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면접 포인트.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반드시 면접관에게만 고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카메라의 렌즈도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의 모니터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둔 스크립트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시선을 카메라 렌즈나 또는 모니터링 화면, 그리고 스크립트에만 시선을 두고 있을 텐데요. 관광통역안내사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함에 있어서 모르거나 애매한 것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지? 보통 시선이 천장을 향하거나 땅바닥을 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통역안내사 면접관들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관통사로서 이 사람을 뽑아줄지 말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지식들을 암기하셨을 텐데 면접을 보다가 막혔다고 해서 초보자처럼 시선 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당황하게 되고 나쁜 점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설령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순발력 있게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면접관이 모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는 면접관과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면접관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때의 요령으로는 다른 면접관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을 때 무언가 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 노트북 화면을 보거나 카메라의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관통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분의 면접관이 있을 때 질문을 한 면접관만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선은 면접관 세 분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고 질문한 면접관에게 뭔가 막혔을 때 그 어려운 시선 처리를 천정이나 땅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면접관을 쳐다보신다면 한결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몰랐던 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은 반드시 세 분의 면접관에게만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쿠션 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쿠션 용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답변을 할 때 전 모릅니다. 딱 잘라서 대답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알았는데 지금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쿠션 용어를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잘 모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을 때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을 때 면접관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아니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간에 미소는 잃지 않으시도록 꼭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지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정말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에게 우리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준비한 합격 전략은 시험 당일 정보망을 풀가동하라입니다.
면접관이 질문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리스트를 면접관들이 받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명의 응시생이 면접을 볼 때 다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응시생들이 받는 질문은 중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이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고 내 앞에 진행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여쭈어 보신다면 보통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에도 그런 문제들이 올라오죠. 그럼 그 문제들을 그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험 당일 점검망을 풀가동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네 번째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팁을 알려드리자면 면접 고사실에서 면접생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지 어렴풋이 들리게 됩니다. 그 질문이 나에게도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항상 면접 당일에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통사 면접 전략입니다. 올해 있었던 관광 뉴스나 또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이벤트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관광 뉴스 검색해 보시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올해 트렌드를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은 누가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합격 전략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나요? 다음은 6번째 합격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6번째 합격 전략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사장 당일 현장 상황과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사장 대기실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 대기실에는 면접 시간대가 다른 분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늦게 가시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시에 시험인 분들이 오전에 미리 와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기실은 여러분들과 같은 순번의 응시생들이 대기하기 때문에 자리 걱정은 없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미래 동료지만 지금 당장은 경쟁자이니까요. 면접장에서는 수험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임시 순번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제비뽑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 누가 시험을 보게 되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가서 한 명 한 명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번을 뽑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험장 분위기로 대충 이분들이 내 앞에서 시험을 보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면 한 명씩 한 명씩 나가게 되는데요. 남아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저와 비슷한 시간대에 면접을 보실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번호를 뽑았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로 이분이 이 앞에 보겠구나. 그리고 한 분 남았을 때 이분이 정말 제 앞에 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대조 효과라는 것 때문에 내 직전에 보는 응시생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내 앞에 응시생이 고사실 안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면접관의 질문은 들리지 않지만
응시생의 답변이 어렴풋이 들리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응시생은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앞에 본 응시생은 복장이나 용모, 마인드 등이 매우 우수해 보여서 제가 긴장을 했는데요. 다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대기할 때 내가 만약에 고사상에 들어가면 씩씩하고 또박또박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차별적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면접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고 면접실에 들어가실 때 저는 이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90도로 인사하시는 겁니다. 30도나 45도만으로도 충분히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당일 면접 환경에 대해 고려해 본다면 예를 들어 제 면접이 후반부에 잡혀 있을 경우 면접관들이나 저나 다소 지쳐 있거나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90도로 인사하고 들어간다면 면접실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 대조 효과 때문에 내 앞에 응시생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90도로 인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당사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어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굉장히 대우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90도로 인사하세요라기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는 시험에 대한 각오나 잘 좀 부탁드린다는 어필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뭘 드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친절하게 물어보는데요. 이 과정까지 점수를 잘 따셨다면 드신 음식에 대해 소개해 보라고 하실 겁니다.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하고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답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 없이 면접관들이 친절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은 A조, B조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A조 면접실에 들어가는 분들 그리고 B조 면접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조 그룹이 빠른 순서로 진행되게 되고 B조 그룹이 느린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체감하기로는 면접관들이 그 순서를 조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옆 고사실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7번째 응시생이 진행되고 지금 고사실이 5번째 응시생이라면 조금 스피드를 올리게 되거든요. 면접 환경에 따라 면접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합격 전략, 만능 답변을 반드시 만들어 두자입니다. 마스터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물쇠든 열 수 있도록 준비된 키가 마스터키인데요. 만능 답변은 바로 마스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이 길더라도 결국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을 묻는 것인데요. 따라서 면접관의 질문을 쭉 들으면서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문장 구조를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면접관들은 다크 투어리즘이 뭡니까? 라고 바로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배경이나 부연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맨 마지막에 다크 투어리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듣자마자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주시는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올 경우 그냥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30초 정도는 답할 수 있도록 쿠션 용어나 면접관의 질문 등을 되뇌이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을 잘 듣는다면 면접관의 질문을 내 답변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모릅니다 라고 끊을 게 아니고 면접관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답변을 붙이면 최소 30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라고 패스했을 때 그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못함이 되겠지만 면접관의 질문 플러스 맞는 답변을 붙인다면 최소 보통은 받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인 답변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입니다. 아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면접관이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라고 할 때까지 술술술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어도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갈씩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택시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인터내셔널 택시에 대해 이건 어떤 특징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한다면 이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답변 A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터내셔널 택시는 무엇입니다 라는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답변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답변 B입니다. 인터내셔널 택시에 대한 특징이나 이용 방법 그리고 현황 이런 부분들을 쭉 아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면접관이 끊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 C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A 다시 처음에 A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 택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낀 점,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내가 답변을 충분히 했는데도 면접관이 끊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합격 7대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통사 면접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 준비해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에서 뵙고 반갑게 인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